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클래스. 네,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클래스. 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네. 이번 주제가 바로 다시 뜨는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네. 가로수가 지고 압구정이 다시 다시 뜨고 오고 있어요. 있다. 그 주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네. 가보니까 아주 한산하던데. 아니요 요즘에 좀 많던데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언제? 혹시 재작년? 아니 뭐 작년 작년? 정도? 저요? 네.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디자이너 클럽인가 거기 있고 막 옛날에. 디자이너 클럽. 그 저기 없어요. 그거 디자이너 없어졌나요? 그 클럽. 건물? 네네네. 그 뭐 제 대학교 때 나왔던 건데 그거 지금 아, 띠리리리리. 어디냐면 지금 뜬다고 하는 킹덤스? 데가 그 갤러리아 백화점 네. 맞은편. 그래요. 맞은편. 그 골목. 그 선배가 말하는 데가 그래서 맞는 그 말씀하신 데가 거기서 맞는데 제가 미팅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고 있다. 다시. 원래 가로수길로 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너무 비싸니까 네네. 다 가로수길로 갔다가 가로수길이 또 너무 뜨니까 압구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압구정 그러면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평당 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몇 아니 개 그러니까 올라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가로수길의 상권이 일단은 저물게 된 가장 컸던 건 젠틀리피케이션의 영향이 좀 있고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라운지 바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유행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클럽 분위기를 내는. 이번에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은 호재 아닌 호재를 본 지역 중에 하나가 압구정이죠. 그러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냐면 안다즈 호텔 혹시 아시죠? 알죠. 안다즈 호텔 압구정 완전 사거리. 핫하잖아요. 네. 그 지하에 그 50 라인부터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이 라인으로 쭉 이어져 오는 그 빌딩들이 이제 매물로 나왔던 것들이 많이 좀 걷어졌어요. 이유가 이제 자산가들이 매수를 좀 이제 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평당 1억 5천, 8천 했던 게 지금 한 2억까지.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분명히 여기 상권 죽었는데 하고 돌아보니까 어느새 맛집들이 들어와 있고 맞아, 어느새 꼬마 빌딩들은 이미 매물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 좀 전해지면서 가로수길이 어마무시하게 사실은 땅값이 그렇죠. 올랐고 너무 비싸니까. 뭐 권리금도 많이 비싸졌고 했다 보니까 자신이 유턴이 된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를 하는 항목 중에 하나는 결국 아파트 재건축이죠. 거기 예. 한양 아파트도 있고. 네네. 거기는 무조건 현대 재건축하면 100억 간다. 예, 이 기대들을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팔렸던 매도 가격 보면 한 50억에서 60억? 60억 찍었고 그 천장 돌파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아무것도 사실은 되게 겉에서 보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주차 일단 불편하고요. 그리고 겉에 외관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많이 낡았는데 상관없다. 그 부분의 입지, 결국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압구정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가 지고 있고 압구정 로데오가 다시 뜨고 있다. 로데오가 뜨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보니까 조그만한 맛집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오히려 활기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은요. 저녁 시간에 한 7시에서 8시쯤 압구정 로데오리 가보시면 일단 아까 김포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그리고 그 고객 역시 젊은 사람이다. 요 부분들이 결국 상권 활성화에 요인을 준 것 같은데 로데오도 그렇고요. 예, 아까 윤사님 우리는 가면 안 되겠다. 좀뭐 우리도 젊은 사람 예. 우리는 가면 안 될 것. 가서 말 거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이게 스탠드 바였는데 그러면 안 이거를 돼요. 요즘엔 스탠드 바라고 안 하고 라운지 바라고 하네요. 이러실 수 있겠죠. 일단 네. 살부터 다 빼고, 네. 뭐 좀 이렇게 얼굴도 피고 그러고 네. 하는 거야. 야, 이 나이가 이렇게 금방 갑니다. 그 한양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구나. 엄청 아니, 나 올랐어요. 간만에 되게 친한 아나운서랑 통화했거든요. 네네. 이제 원래 천안 쪽에 살다가 왔는데 집에 한 채인데 어디니 했더니 한양 아파트라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대? 그래서 자기 세금 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음. 야 부럽다 친구야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집값이 막 올랐다 그러면 세금 낼 때도 이 악물고 즐겁게 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기꺼이. 대부분 강남에 있는 자산가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부동산 뭐 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더 벌어서 더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심플하게 나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나는 정부가 그래요. 그러면 한 뭐
20억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지, 그죠? 이게 지금 종부세를 9억으로 해놓으면 그게 옛날 10년 전 9억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9억이면 해당하는 게 좀 많죠. 다죠 거의. 다 근데 좀 다.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나라 재정이 좀 많이 고갈되어 있죠. 어려워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눈앞에 불보듯 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걸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아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현금으로 없겠죠. 자꾸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거는 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럼 완전히 포퓰리즘이거든요. 네, 네. 이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게 다 전부 다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네, 오히려 망하는데 이제 그러면 국민이요 별로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실은 되면. 프랑스도요 과거에 징벌적 과세 비스무리하게 세금을 엄청 때렸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똥 있잖아요 무리위 똥 네. 프랑스에서 나와서 벨기에로 귀화했었어요. 네, 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그 세금 때문도 그러는데 이제 그 포퓰리즘은 굉장히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이 포퓰리즘 정책은 정말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정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애덤 스미스 형이 얘기했던 그 논리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선의의 진보 정권들이 펼치는 정책이 이 결과론적으로 이 국민들의 부가 이전이 된다. 어디로? 나라로. 그렇죠. 예, 그 과정에 지금 흐름이 전 있다고 생각을 국민들의 하고 부가 나라의 부로 간다. 예, 전부 이전이 된다. 나라의 이제 곡창으로 가는 건데 네, 네. 참고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윤리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얘기한 네. 것 중에 그분이 이제 자본론의 어떤 네, 네, 핵심을 쓰신 얘기했었죠. 거니까 네, 국부론이라고 국부론이 예, 자본주의의 창시자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 정치인들이 미래를 봐야지 포퓰리즘을 보면 안 돼요. 네, 네. 눈앞에 있는 표 때문에 선심성 이렇게 공약이나 하면 이런 선심성. 것들이 안 되죠. 네.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들은 양심도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흐름이 이렇게 거부하기에는 이미 지금 파도가 넘실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이제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졌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같이 나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일 우려를 하는 건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실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강화가 되면 사실은 그 부자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떠나지. 이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포퓰리즘이 제가 이제 정치학 언론을 배울 때 그 교수가 그랬어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왜 망하게 돼 있냐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다. 왜냐면 이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의 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네. 결국은 민주주의가 그걸로 멸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나라 자체가 지금 공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우리가 그런 거 좀 보면서 맞아요. 그런 가야 것도 될 것 같아요.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네. 북한도 좀 포퓰리즘 국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독재 독재고 포퓰리즘 국가라고 봐야죠. 우리가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사실 입맛에 맞춰. 뭐 지금 잠깐 얘기 나왔지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과거에 공산 정권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잘 살게 된 나라가 사실은 뭐 그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시장 경제가 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부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그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좀 더 건강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금 더 선의 좋은 뜻이겠지만 펼치는 정책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더라. 왜? 결국에는 뭐 세금만 더 들고 세금을 더 내야 되면 결국 그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냐고요. 부자들은. 자기가 임대를 주고 있거나 본인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짤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그 과중되는 중가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지원받은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맨 마지막엔 서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기업인들이 돈을 풀지 않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맨 마지막은 우리 스스로 그 국가가 주는 포퓰리즘 현금 얼마 받고 네. 그 대신 우리가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놓쳐버리는 그런 네.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국가가 주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 적은 없지만 그죠? 100만 원 한번 줘. 네, 네. 그 재난지원금 이런 거 자꾸 현금 형태로 주는 거는 국가도 하선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 네. 정책이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어떻게 하면 부과할 수 있을까, 일자리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출과 기업이 일자리 네.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은 세제 굉장히 혜택도 혜택도 주고 그런 형태로 가야지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그거는 단기간 일자리에 불과하고 일용직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2020년은 이제 지나갔다 치고 2021년이 과연 희망차게 어떻게 펼쳐질까 보면 우리의 화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부동산 시장 이 과열 열기 잡힐 거냐 말 거냐. 근데 이게 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염려가 그냥 돼요. 이럴 때 그냥 부동산 규제고 뭐고 다 철폐하고 네, 네. 이제 시장에 맡겨버린다. 잃어버리면 오를까요? 난 안 오른다고 봐. 그런 정말 얘기 안 있어요. 나는 안 왜냐면 오른다고 봐. 오히려 떨어진다고 다주택자를 봐.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절대 규제하면 안 된다. 왜? 다주택자들이 많아야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급자가 늘어나야 결국 임대 수요자가 좀 저렴한 비용의 주택을 가져갈 수 조금 나은 환경에서. 근데 자꾸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제 안 만들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건설사가 만든 주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갖고 있고 원룸을 갖고 있고 투룸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공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터키를 좀 잠깐 사례를 들면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걸 엄청 혜택을 주고 활성화를 해서 임대주택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집값이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임대주택의 임대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그걸 이제 김대중 DJ 정책 때, DJ 대통령 때 다주택자를 양산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면서 혜택을 엄청 줬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주택자가 많았어요. 왜냐면 정부 정책에 자기들도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승진을 못했죠. 왜 이렇게 집이 많아?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이 11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서 제 주변에.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DJ 정부의 그 정책에 호응하고자 했던 거예요. 네. 갭 투자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그걸로 승진을 못 하시더라. 네. 참나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습니다.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하여튼 부분들을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예. 압구정 로데오 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마무리는 지어야 마무리는 될 것 져야죠. 같은데요. 결국 로데오는 오릅니다. 로데오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더 불붙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산가들의 가로수가 이동이- 더 올랐기 때문에. 아니요. 자산가들의 그 매수 흐름이 시작됐고 그 매수의 흐름에 힘입어 지금 이 평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데오에서 빌딩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그냥 사고 싶- 끝나자는 사고 거예요? 싶- 사고 평당 싶은데, 이야기라니까요. 네. 10평이면 근데 20억이고요. 그럼 뭐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여기다? 자, 해당도 없는데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 뭐를 봐야 되냐면 압구정이 이렇게 상권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그 부동산 가격은 압구정 떨어질 거라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맞아, 공실이 맞아. 많고 이렇게 슬럼화 됐는데 저거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한 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가 안 어렵다. 떨어진다. 네, 오늘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네. 로데오 가서 더그 뭐. 스탠드바 한번 아 같이 해야 라운드 바 뭐 이 라운지 정도 바. 라운지 바 이런 거 이런 정보를 얻었다 뭐 이 정도. 한번 가봐야겠다. 로데오에 가보고 싶다. 가게들이 좀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아졌다. 네. 네.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가게가 네, 좀 물이 많아졌다. 좋아졌다. 가로수 빌딩 주인이여 반성하라. 네. 왜 이렇게 네. 집값 올렸냐?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